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 공남자입니다. 오늘은 일본 역사의 흐름을 바꾼 주인공들, 일본 무사의 탄생과 성장을 다룬 일본 무사 흥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전사를 넘어 반역의 사병에서 국가의 지배자로 거듭난 그들의 숨겨진 역사를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흔히 무사라고 하면 천황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명예를 중시하는 고결한 전사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들어진 신화에 가깝습니다. 현실의 무사는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사병이었으며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무너뜨린 반역자의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무력으로 국가의 토지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탄생한 집단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무사는 왜 등장했을까요? 그 시작은 토지제도의 붕괴였습니다. 723년 3세 1신법과 743년 간전영련사제법으로 토지국유제가 무너지면서 귀족과 사원의 사유지인 장원이 급속히 팽창했습니다. 국가는 이들 사이의 토지 분쟁을 해결할 치력을 상실했고 결국 영주들은 자신과 농민을 스스로 무장시켜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경제적 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 무사단이라는 무력 집단을 잉태한 것입니다. 일본의 동쪽 간투 지방은 무사의 진정한 요람이었습니다. 서일본이 귀족 중심의 문치주의 문화였다면 간토는 말타고 활 쏘는 기사 문화의 발상지였습니다. 이곳 무사들은 38년에 걸친 이민족과의 치열한 생존 전투를 통해 단련되었으며 피를 기피하는 귀족들과 달리 전투와 살상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실전적인 기풍을 형성했습니다. 초기 무사의 전투는 우리가 아는 조직전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장군과 기동력을 앞세운 개인 단위의 기마 궁술전이 핵심이었죠. 특히 전투 전 자신의 가계와 전공을 소리 높여 외치는 시문 읽기는 전공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명예와 은상을 향한 철저한 개인 전사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무사가 강력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내부 구조에 있습니다. 이들은 총령을 중심으로 주종관계와 가족 원리가 결합된 형태를 띠었습니다. 단순히 피를 나눈 혈연을 넘어 토지는 경제적 실리를 매개로 결합된 운명 공동체이자 일종의 군사기업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단단한 결속력은 무사단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틈새를 파고든 무사, 귀족의 번견. 당시 중앙정계는 막강한 외척 세력인 후지와라 석관가와 실권을 되찾으려는 상황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무사들의 강력한 무력을 빌려 쓰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무사는 그저 귀족의 번견이라 불리는 하급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의 치안과 군사권이 점차 무사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기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사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라 귀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실질적인 캐스팅보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개의 길, 겐지 대 헤이케, 스크립트, 무사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며 시대는 두 거대 가문이 격돌로 치닫습니다. 바로 겐지와 헤이케입니다. 먼저 헤이케는 교토와 서국 무사들을 기반으로 상황 세력과 결탁했습니다. 이들의 생존 전략은 황실과 혼인하여 스스로 귀족화되는 것이었죠. 반면 겐지는 거친 간토 무사들의 연합체로 후지와라 가문을 후원자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중앙 권력을 탐하기보다 지방 무사들의 토지 이익을 대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귀족이 되려 했던 헤이케는 단노우라 전투에서 멸망했고 무사들의 이익을 지키려 했던 겐지가 막부를 창설하며 시대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1156년 호겐의 난과 1159년 헤이지의 난은 일본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분수령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황위계승을 둘러싼 귀족들의 갈등이 정치적 수싸움으로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무사들이 칼을 들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헤이케의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정적을 숙청하고 중앙 권력을 장악하며 무사 정권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바야흐로 정치는 이제 북과 칙령이 아닌 무사의 칼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로 완전히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고케닌 제도의 탄생. 헤이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무사들을 강력하게 결집할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당시 간토 무사들의 유일하고도 절실한 갈망은 바로 내 영지의 안전한 보장이었습니다. 요리토모는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기존 영지를 국가로부터 보장해주는 본령 안도, 홀료 안도입니다. 둘째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새로운 토지를 하사하는 신흥급여 샤이넌 카이요였습니다.
이 보상을 매개로 판편화되어 있던 동국 무사들은 요리토모를 중심으로 결집했고 역사상 최강의 군사 조직인 고케닌, 어가인 제도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탄생과 공무위원 통치 1192년 요리토모가 정의대 장군인 쇼군에 임명되면서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공무위원 통치인 듀얼 폴리티가 시작됩니다. 교토의 조정이 전통적인 권위만을 가진 명목상의 국정 최고기구로 남았다면 가마쿠라 막부는 실질적인 군사권과 토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실권기구가 되었습니다. 막부는 슈고와 지토 파견을 통해 전국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장악했으며 이로써 무력은 곧 국가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권력 구조는 마치 겹겹이 쌓인 상자처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바깥쪽의 천황은 교토에 머물며 정통성을 상징하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는 명목상의 군주였습니다. 그 안쪽의 쇼군은 막부의 수장이지만 이 역시 3대 만의 실권을 상실하고 상징적인 지배자로 남게 됩니다. 이 모든 구조의 가장 깊숙한 핵심부에서 국가를 움직인 것은 바로 시켄이라 불리는 호조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권력을 쥐되 왕관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매우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는 천황과 쇼군에게 넘겨 귀족들의 반발을 피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토지와 군사권이라는 실리만을 철저히 독점했습니다. 명분보다 실질적인 힘을 중시한 무사사회 특유의 완벽한 통치 구조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1232년 무사들은 자신들만의 성문법인 고세이빠이 시키모쿠를 제정합니다. 이는 중국의 추상적인 유교 이념이 아닌 무사들의 실질적인 관습과 상식인 도리를 바탕으로 성문법화한 것이었습니다. 영지 분쟁을 무력이 아닌 재판으로 해결하는 법치주의를 도입했으며 평정중을 통한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통치를 확립하여 독재를 방지했습니다. 전장에서 피로 쓴 규칙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정교한 제도로 진화한 것입니다. 무사들이 700년간 국가를 지배할 수 있었던 진짜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욕망을 조직의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시킨 시스템의 설계였습니다. 토지를 매개로 한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와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통치 시스템인 무사관습법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혈연을 초월하여 주종관계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 조직이 결합되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한 절대적인 충성과 희생을 끌어내는 무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무사의 유산은 현대 일본에도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 유신의 주체 역시 무사 계급이었으며 1885년 이후 29명의 총리 중 25명이 무사 출신일 정도로 정치적 연속성이 강합니다. 또한 일본 기업 특유의 종신고용과 강력한 소속감은 과거 고케닌 제도의 주종 관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사라는 계급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설계한 조직의 행동 양식과 질서는 오늘날까지도 일본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 무사의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